나이가 들수록 말수가 줄어드는 것을 느끼신 적 있으십니까? 젊었을 때는 하고 싶은 말이 넘쳤습니다. 회의 자리에서, 가족 식사 자리에서, 친구들과 어울릴 때도 늘 무언가 말해야 할 것 같았고 내 의견을 꼭 표현해야 할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조용히 듣는 것이 편해졌습니다. 굳이 내 말을 보태지 않아도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것이 혹시 나이 탓인가 싶어 스스로를 탓하신 적 있으십니까? 오늘 저는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조용함은 부족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히려 깊어짐입니다. 삶이 여러분을 그 자리로 데려간 것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2500년 전 한 노인의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그 노인의 이름은 공자. 평생을 걸어다니며 사람들에게 가르침을 전했고 숱한 실패와 좌절을 겪으면서도 흔들리지 않았으며 죽음 앞에서도 담담했던 사람입니다. 공자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강직함, 의연함, 소박함, 그리고 말수가 적음은 인에 가깝다. 오늘 이 영상이 끝날 때쯤 여러분은 아마 이 문장이 단순한 옛날 말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여러분 자신의 이야기였다는 것을 느끼실 겁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십시오. 저는 얼마 전 한 어르신을 만났습니다. 올해 72살 35년을 한 회사에 다니다 은퇴하신 분이었습니다. 퇴직 후 처음엔 너무 허전했다고 하셨습니다. 아침에 갈 곳이 없고 전화 한 통 없는 날도 많았습니다.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젊었을 때는 내가 많이 알고 많이 말하고 많이 이끌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말 한마디 아끼고 한 발 물러서는 게 오히려 더 많은 것을 얻게 해준다는 걸 알았어요. 이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공자의 그 문장이 떠올랐습니다. 강직함, 의연함, 소박함, 말수가 적음. 그 어르신은 이미 그 경지에 와 계셨던 겁니다. 인생의 후반전을 살고 계신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고 계십니까? 많은 것을 가지려 하십니까? 아니면 소중한 것만 남기려 하십니까? 남들에게 인정받으려 하십니까? 아니면 스스로에게 부끄럽지 않으려 하십니까? 오늘 공자의 인생 명언을 통해 우리가 함께 그 질문의 답을 찾아가 보겠습니다. 공자의 이 명언은 원래 논어 자료편에 나옵니다. 원문은 이렇습니다. 강이 목룰 근인. 하나씩 풀어볼까요? 강직함 휘어지지 않는 대나무처럼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지키는 힘입니다. 의연함.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무너지지 않는 마음의 단단함입니다. 목소박함. 꾸미지 않은 나무처럼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눌말수가 적음. 함부로 말하지 않고 신중하게 입을 여는 태도입니다. 그리고 이 네 가지가 근인인에 가깝다. 즉, 이 네 가지 덕목을 갖춘 사람이야 말로 진정으로 인간다운 사람의 가장 가까이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인이라는 한자를 아십니까? 사람 인과 두이 즉 두 사람이 함께라는 뜻입니다. 인은 혼자만의 덕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과 함께할 때 비로소 완성되는 덕입니다. 사랑, 배려, 공감, 연민. 이것이 바로 인의 본질입니다. 공자는 평생 이인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가장 가까이 가는 길이 바로 강직함, 의연함, 소박함, 말수 적음이라고 했습니다. 왜일까요? 지금부터 하나씩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강직함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강직하다는 것은 고집스럽다는 뜻이 아닙니다. 남의 눈치를 보지 않고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끝까지 지킨다는 뜻입니다. 현대 사회에서 강직함은 종종 불편한 덕목으로 여겨집니다.
요즘 세상에 그런 고지식한 소리를 좀 융통성 있게 살아야지. 이런 말을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노년의 지혜가 빛나는 순간이 바로 이때입니다. 젊었을 때의 강직함은 때로 강함을 과시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생 후반전에서의 강직함은 다릅니다. 그것은 더 이상 잃을 것이 없기에 지킬 수 있는 것, 진심으로 옳다고 믿기 때문에 지키는 것입니다. 한 가지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는 68세 어르신은 지역 주민 모임에서 오랫동안 총무 역할을 하셨습니다. 어느 날 모임의 돈을 일부 사용해 특정 사람에게 편의를 봐주자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다들 대세를 따르는 분위기였습니다. 그 어르신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 모임의 원칙에 어긋납니다. 그 말 한마디에 자리가 싸늘해졌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흔들리지 않으셨습니다. 나중에 그 일이 문제가 되었을 때 모든 분들이 그 어르신의 강직함 덕분에 큰 화를 피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강직함의 힘입니다. 이제 의연함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의연함이란 무엇일까요? 감정이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아프고 힘들어도 무너지지 않는 것입니다. 노년기는 삶의 위기가 가장 많이 찾아오는 시간입니다. 건강 문제, 배우자와의 이별, 자녀와의 갈등, 오랜 친구의 죽음, 경제적 어려움. 이런 상황에서 의연하게 산다는 것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공자는 말했습니다. 그 의연함이 바로 인에 가까운 것이라고. 왜일까요? 의연한 사람 곁에 있으면 사람들이 안심합니다. 저분은 흔들리지 않는다는 느낌 그 자체가 주변 사람에게 주는 최고의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런 분을 알고 있습니다. 올해 70세이신 한 어머니. 몇 년 전 남편을 갑자기 잃으셨습니다. 자녀들은 어머니가 무너질까봐 걱정했습니다. 그런데 장례식장에서 그분은 오히려 자녀들의 손을 잡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아버지 고생 없이 가셨다. 그걸로 됐다. 우리 잘 살자. 그 한마디에 모든 자녀들이 오히려 위로를 받았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의연함입니다. 슬픔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슬픔보다 더 큰 사람이 되는 것.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가장 의연했던 순간이 언제였는지 떠오르십니까? 강직함과 의연함. 이 두 가지는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강직함이 방향을 지키는 힘이라면 의연함은 흔들림 속에서도 그 방향을 잃지 않는 힘입니다. 노년의 지혜는 바로 이 두 힘이 합쳐질 때 완성됩니다. 말 한마디 없이도 그 삶 자체가 주변 사람들에게 가르침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조용한 리더십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이제 소박함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공자가 말한 목, 즉 소박함은 단순히 가난하게 산다는 뜻이 아닙니다. 꾸밈 없이 있는 그대로 산다는 것입니다. 젊었을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좀 더 좋은 차를 타야 했고, 좀 더 넓은 집에 살아야 했고, 좀 더 좋은 옷을 입어야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 시절에는 그것이 가족을 위한 노력이었고 미래를 향한 열망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인생 후반전에 접어들면서 많은 분들이 조용히 깨닫기 시작합니다. 이것들이 나를 행복하게 해주지 않았다. 한 어르신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30년간 사업을 하셨고 한때는 꽤 큰 부를 이루셨던 분입니다. 하지만 경기가 어려워지면서 사업이 기울었고 결국 많은 것을 정리하셔야 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괴로우셨다고 합니다. 내가 이렇게 될 줄 몰랐다는 자괴감, 주변
시선에 대한 두려움. 그런데 어느 봄날 시골에 내려가 작은 텃밭을 일구기 시작하셨습니다. 상추 몇 포기, 고추 몇 그루. 아침에 물 주고 저녁에 잡초 뽑고. 그분이 말씀하셨습니다. 돈 있을 때보다 지금이 더 행복합니다. 하늘을 올려다볼 여유가 생겼거든요. 이것이 소박함의 가치입니다. 물질이 줄어들었는데 마음이 넓어지는 신비. 그것이 바로 공자가 말한 목의 경지입니다. 우리는 지금 물질 중심의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더 크고 더 빠르고 더 화려한 것이 좋은 것으로 여겨지는 세상. SNS에는 매일 누군가의 화려한 일상이 올라오고 그것을 보면서 나도 모르게 비교하게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마음이 가장 평화로웠던 순간은 언제였습니까? 아마 큰 무언가를 손에 넣었을 때보다 가족과 소박한 밥상을 나눌 때, 오랜 친구와 조용히 차 한 잔 마실 때, 혼자 걷는 아침, 산책길이었던 경우가 더 많지 않으셨습니까? 마음의 평화는 더 많이 가짐으로써 오지 않습니다. 내려놓음을 통해서 옵니다. 이것이 소박함이 품격 있는 삶으로 이어지는 이유입니다. 불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빈 그릇만이 채울 수 있다. 가득 찬 그릇에는 아무것도 더 넣을 수 없습니다.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욕심으로 가득 찬 마음에는 기쁨도, 감사도, 사랑도 들어올 자리가 없습니다. 소박함이란 그릇을 비우는 일입니다. 그래야 진짜 소중한 것들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인간관계 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먼저 내려놓아야 상대방이 들어올 수 있고 내가 먼저 소박해져야 관계가 진실해집니다. 공자가 소박함을 인해 가까운 것으로 본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이제 오늘 영상에서 제가 가장 이야기하고 싶었던 부분입니다. 말수가 적다는 것. 공자는 이것을 단순히 조용히 하라는 뜻으로 쓴 것이 아닙니다. 누리라는 한자는 말을 더듬는다는 뜻도 담겨 있습니다. 즉, 말이 앞서지 않는 사람, 행동이 말보다 먼저인 사람을 가리킵니다. 말의 힘에 대해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말은 참으로 신기합니다. 한마디의 말이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한마디의 말이 평생의 관계를 무너뜨리기도 합니다. 한 가지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65세 아버지와 40대 아들이 있었습니다. 아들이 사업에 실패해 힘들어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보다 못해 매일 잔소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뭐라 그랬어? 조심하라고 했잖아. 아버지는 달랐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매일 아침 아들 방 앞에 따뜻한 커피 한 잔을 놓아두었습니다. 나중에 아들이 다시 일어섰을 때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아버지, 그 커피 한 잔이 저를 살렸어요. 말 한마디 없이도 아버지가 곁에 있다는 걸 알았거든요. 이것이 말수가 적음의 진짜 힘입니다. 말 없이도 사랑을 전하는 것, 침묵이 언어가 되는 것. 실제로 많은 연구에서 밝혀진 사실이 있습니다. 말이 많은 사람일수록 갈등이 많습니다. 왜일까요? 말이 많아지면 실수가 생기고 실수는 오해를 낳고 오해는 상처를 낳기 때문입니다. 반면 말수가 적은 사람은 남의 말을 더 잘 듣습니다. 그리고 남의 말을 잘 듣는 사람 곁에는 항상 사람이 모입니다. 인간관계 지혜의 핵심은 말을 잘하는 것이 아니라 잘 듣는 것에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여러분 곁에 있는 사람들 중 말이 많은 사람과 조용히 잘 듣는 사람 누구에게 더 마음을 열고 싶으십니까?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늘이 사람에게 귀를 둘 주고 입을 하나 준 것은 말하는 것보다 2배로 들으라는 뜻이다. 노년의 지혜가 아름다운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오래 살았다는 것은 많이 들었다는 것이고 많이
들었다는 것은 많은 것을 알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말할 필요를 느끼지 못합니다. 이미 알고 있기에 조용히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말수가 적다는 것은 약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면이 가득 찬 사람의 침묵입니다. 이것이 공자가 말한 말수의 적음이 인에 가까운 이유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잠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런 이야기가 더 많은 분들께 닿을 수 있도록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큰 힘이 됩니다. 이제 4가지 덕목을 하나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강직함, 의연함, 소박함, 말수 적음. 이 4가지는 따로따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마치 강물처럼 서로 흐르며 연결되어 있습니다. 강직한 사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사람은 의연합니다. 의연한 사람은 더 이상 많은 것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소박해집니다. 소박해진 사람은 굳이 많은 말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말수가 줄어듭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이어질 때 그 사람은 자연스럽게 인에 가까워집니다. 타인을 배려하고 타인의 아픔을 품을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공자는 인을 최고의 덕목으로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거창하거나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인이란 결국 사람다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남의 아픔에 공감하고 내 욕심보다 관계를 소중히 여기고 말보다 행동으로 사랑을 표현하는 것. 이것은 오히려 인생 후반전에 더 가능한 일입니다. 젊었을 때는 경쟁에 바빴습니다. 인정받으려 했고 앞서가려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다릅니다. 나이가 들수록 사람이 보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관계가 보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진짜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보입니다. 이것이 노년의 지혜가 가진 가장 큰 선물입니다. 여러분, 조용한 리더십에 대해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흔히 리더십이라 하면 앞에서 크게 외치고 사람들을 이끌고 존재감을 드러내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리더십은 다릅니다. 조용히 곁에 있어주는 것, 말 대신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 흔들리지 않음으로써 안심을 주는 것. 이것이 바로 품격 있는 삶을 사는 어른이 가진 리더십입니다. 그것이 가정 안에서도 모임, 안에서도 지역, 사회 안에서도 가장 오래 기억되는 리더십입니다. 이런 분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말이 많지 않지만 그 자리에 있는 것만으로 안심이 되는 어른. 화를 잘 내지 않지만 한번 하는 말에 무게가 실리는 어른. 가진 것이 많지 않지만 나누는 것에 인색하지 않은 어른. 흔들릴 상황에서도 표정 하나 변하지 않는 어른. 여러분 주변에 그런 분이 계십니까? 아니면 혹시 여러분 자신이 그런 어른에 가까워지고 계십니까? 그것이 바로 인에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공자가 우리에게 전하고자 했던 메시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야기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공자의 인생 명언 강직함, 의연함, 소박함, 그리고 말수가 적음은 인에 가깝다. 강직함은 옳다고 믿는 것을 지키는 힘입니다. 누가 뭐라 해도 나의 중심을 잃지 않는 것. 의연함은 흔들리면서도 무너지지 않는 힘입니다. 아파도 담담하게, 슬퍼도 조용히 이겨내는 것. 소박함은 내려놓음으로써 오히려 채워지는 삶의 역설입니다. 가진 것이 적어도 마음의 평화가 있으면 충분하다는 것. 말수 적음은 깊은 내면을 가진 사람의 자연스러운 결과입니다. 말 대신 삶으로, 행동으로, 존재로 말하는 것. 그리고 이 4가지가 모여 사람다운 사람이 됩니다. 타인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누군가를 위해 살아온 세월, 참아온
시간들, 포기했던 꿈들, 지켜온 것들. 그 모든 것이 여러분을 지금의 자리에 세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서 여러분이 살고 있는 삶의 태도, 그 말수 저금이, 그 소박함이, 그 의연함이 이미 충분히 아름답습니다. 공자의 말처럼 여러분은 이미 인에 가까이 와 계신 겁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여러분께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밤 잠자리에 들기 전에 조용히 스스로에게 물어봐 주십시오. 나는 오늘 얼마나 강직했는가? 나는 오늘 얼마나 의연했는가? 나는 오늘 얼마나 소박했는가? 나는 오늘 말 대신 무엇을 전했는가? 이 질문에 부끄럽지 않은 하루를 살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여러분의 인생 후반전은 지금도 충분히 아름답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영상이 오늘 하루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로가 되었으면 합니다.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주변에 이 이야기가 필요한 분께 공유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따뜻한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건강하시고 평안하십시오.